비비가 열의를 배신했다고? 강철이 승천 못한 이유가 왕가 때문이라면? 그리고 팔척기의 진짜 정체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SBS 금토 드라마 기궁의 매운맛 뇌피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10회 복습부터 11회 예고 떡밥 분석 그리고 무려 3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11화 예측까지 팔척기보다 뜨겁고 경기석보다 단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렛츠고! 이번 10회는 팬들 사이에서 일명 폭풍 고백회차로 불렸죠. 강철이가 열의를 구하고 열의가 먼저 고백하면서 쌍방 로맨스가 드디어 꽃피웠습니다. 심지어 첫 키스까지. 하지만 분위기 깨는 건 드라마의 국룰, 엄마가 깨어나면서 와장창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강철이는 열의의 방 앞에서 남자다운 뒷모습을 보여줬고요. 육성재 특유의 귀여운 리액션도 시청자 심장에 확실하게 스매싱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맨스만큼 중요한 게 있었으니 바로 팔척기의 떡밥입니다. 팔척기는 뜨거운 화기다. 그리고 왕실에 지독한 원한이 있다. 또 강철이 승천 못한 이유도 왕가 때문일 수 있다. 심지어 팔척기가 어릴 적 강철이 승천하는 걸 봤다. 이건 거의 전생 로망 소설급 떡밥 투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 열의가 납치되고 그리고 풍선이 팔척기 빙의설이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비가 열의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11화 예고에서는 열의가 위험에 빠졌는데 비비가 일부러 구하지 않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비비 맞냐고요. 강철과 열의의 든든한 수호천사였던 비비가 변절했다고요?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전개상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팔척기가 풍산의 몸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강철과 팔척기 사이에 복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석입니다. 경기석이 열의에게 있다면 팔척기조차 쉽게 건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이쯤에서 드는 질문, 비비는 정말 열의를 배신한 걸까요? 팔척기의 진짜 정체는 누구고 그의 원한은 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시나리오 1, 비비의 배신, 사실은 함정 카드였다. 이건 진짜 믿고 싶습니다. 비비는 열의를 일부러 안 구한 게 아니라 팔척기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함정카드를 준비 중인 거죠. 즉 열의를 한번 잡히게 두고 팔척기의 본거지를 알아내거나 팔척기와 마주해야 하는 열의의 운명을 지켜보는 전략일 수 있어요. 비비 특유의 초탈한 듯한 전략과 면모가 11화에서 빛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열의가 가지고 있는 경기석을 믿고 절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걸 열의가 몰랐다면 오해는 필수겠죠. 11화 초반엔 열의가 분노하고 중반엔 비비의 전략이 펼쳐지고 그리고 후반은 해명과 협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협공의 중심엔 강철이 있겠죠. 시나리오 2, 강철의 출생의 비밀과 승천의 실패 이유. 자, 이제 슬슬 강철이 왜 승천을 못했는지도 밝혀질 타이밍입니다. 팔척기는 너는 왕실을 원한 있잖아 라는 멘트를 날렸죠. 이건 제작진의 큰 떡밥일 것 같아요. 즉 강철의 출생과 왕실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무기 강철이 왕의 피와 관련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릴 적 팔척기가 강철의 승천을 본 이유는 강철이 왕의 피줄이자 본래 용이 될 존재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왕실의 누군가가 그걸 막았다면 그게 팔척기의 원한과도 맞물립니다. 즉 강철은 왕실의 희생자, 팔척기는 그 왕실의 원함을 푸는 존재라는 거죠. 둘은 복수심이 같지만 방향은 다릅니다. 팔척기는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불태우고 강철은 인간과의 연결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택하죠. 11회에선 이 차이점이 드러나면서 강철이 이무기로서 진짜 각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나리오 3, 팔척기의 정체는 왕 혹은 왕의 형제? 지금까지 드러난 팔척기의 힌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팔척기는 화기다. 두 번째, 왕실에 지독한 원한이 있다. 세 번째, 과거 강철의 승천을 목격했다. 이걸 종합해보면 팔척기는 현 왕 이전의 형제 혹은 사라진 왕족일 수 있어요. 과거 용이 될 아이가 태어나자 왕가에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 아이를 희생시키려 했고 이걸 본 팔척기가 분노해 귀신이 된 거죠. 이게 맞다면 열의가 가진 명두거울은 단순한 테마도구가 아니라 왕실의 비밀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회에서는 이 명두거울이 깨어나면서 팔척기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철과 열이 왕이 함께 그 기억을 목격하게 되는 진실의 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슬슬 이제 마지막 전투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세 가지 아이템 있죠? 명두거울, 경귀석, 팔척기의 진혼부적. 이 세 개가 모이면 귀신이든 인간이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결계가 형성됩니다. 열이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게 되면 마지막으로 팔척기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비비와 강철이 전투에 나서고 열이는 명두거울로 팔척기의 진심을 들여다보며 원한을 해소하는 역할. 그 마지막에는 팔척기도 눈물을 흘리며 승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무기 강철도 그와 함께 승천할 준비를 하지만 열이를 택하며 다시 인간 세상에 남는 걸 택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캐릭터별로 향후 떡밥 총정리 아주 짧게 진행할게요. 강철, 왕가의 희생자, 이무기로 각성 예정, 열이와 로맨스 재확인, 최종 결전 리더. 열이, 경기석 소유자, 명두거울 서유자, 팔척기의 원한 해소의 핵심 인물. 비비, 배신은 가짜, 팔척기 본거지 침투 미션 수행 중. 왕 이정, 왕실의 과오 직면 예정, 팔척기와 과거 연관 가능성. 팔척기, 사라진 왕족 혹은 희생된 귀족, 강철과 과거에 얽힌 인물. 자, 여러분, 오늘도 장대한 내피셜 어떠셨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비비는 진짜 배신일까요? 아니면 함정카드일까요? 그리고 팔척기의 진짜 정체는 뭐죠? 그리고 우리의 강철이는 승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내피셜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기독 로맨스만큼 달콤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